그냥 원초적인 원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대한민국에도 왜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막 동그라미 잘 그리시잖아요, 칠판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막 그 릴레이 막 그런 거 챌린지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인류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동그란 게 태양이라고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실 천체 중에 암석질이 아니면서 자전 속도가 크지 않은 천체는 다 동그랄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왜 동그래요. 동그래요? 중력이 모든 물질들을 그 천체의 중심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동그란 거예요. 사실 뭐 많이들 보시는 뭐 이슬방울이 동그랗잖아요. 모든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무조건 동그래야 돼요. 우주에서는 1도 다르지 않게 한 점으로 모든 힘이 같은 힘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다른 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 금관 중에 아주 작은 금구슬을 장식해 놓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 선조들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작은 금구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작은 금구슬을 만드는 게 진짜 쉬워요. 왜요? 금을 녹여서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떨어지는 도중에는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로 비슷한 건데 얘가 무중력 상태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서 굳으면 바닥에 닿을 때 동그라미예요. 그게 약간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누금세공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필리그리라고 해서 아마 맨 처음 기법은 아마 이집트였을 것 같은데요. 금을 길게 뽑아요. 철사로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요만한 조각이 된 것 갖다가 불을 토치를 대면 순간 이게 표면 장력으로 동그랗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동그라되면서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자잘한 구슬같이 있는 게 그 누금세공의 그 시작은 이집트인데 완성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신라입니다. 시작은 이집트, 그게 완성은 신라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원리가 똑같아요. 작은 금구슬을 만드는 원리나 큰 천체가 동그래지는 원리가 똑같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그 거대한 돌 라스볼라스는 그러면 어떻게 동그래졌습니까? 이거 쉬워요. 와! 이게 동그란 구가 있잖아요. 구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칼로 자르는데 칼로 자르는 이 면이 구의 중심을 통과하면 이렇게 자르나 저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단면이 다 똑같은 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철판 혹은 좀 튼튼한 석재를 갖고 일단 넓은 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운데 뭘 찝고 줄을 매달아서 삥 돌려서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 중에 반만 잘라내. 그래서 요 모양이 빌게. 그러니까 요 모양은 비어 있고 이쪽은 꽉 차 있고 그걸 어느 정도 그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 돌에 대고 계속 돌려요.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계속 돌리면 타코야키 만들듯이? 그냥 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경도가 다르잖아요. 돌을 갈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경도가 강한 돌로 이거를 깎던가 아니면 금속으로 깎던가. 금속을 동그랗게 안 만들고 금속으로 원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리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돌리면. 그렇게 쉬워요? 일단 제가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를 과거에 만든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건 그거예요. 실제로 저기 옥을 가공할 때 그 방법 쓰거든요. 가공할 때 동그랗게 옥 구슬 만들 때 이렇게 막 돌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것보다 더 단단한 경도를 하려면은 그냥 깎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깎는 게 그러니까 직접 더 깎았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볼라스가 또 과장돼 있어요. 이게 사실 완벽한 구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완벽한 구형은 아닌데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면 오히려 제가 소개한 방법으로는 완벽한 구형을 안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석재 어떤 물건들은 또 우리가 굉장히 뭔가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석재는 보다 강도가 더 강한 석재를 가지고 갈면은 갈리고 또 이 당시 요 이제 그 라스볼라스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그냥 철기 시대예요. 철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보다 정밀하게 갈 때는 대체로 이런 석재를 이제 가공할 때는 모래를 사용하거든요. 모래 가지고서 이렇게 갈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김원주 박사님 오셨을 때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기술 하나를 가지고 갈래? 라고 했을 때 좀 가져가고 갈 게 별로 없다 애매하다 이랬었잖아요. 이 기술 가지고 가면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데. 진짜 동그랗게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있어요. 아니 난 이걸로 어떻게 통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이해가 안 가서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2차원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돌에다 두고선 이거 이렇게 칼처럼 모든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반원형 칼날을 만든 다음에 반원형 칼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방을 다 돌리고 사방을. 이렇게 이 기술을 갖고 제가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라스몰라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왜 했는지. 근데 예전에 우리 강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유적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신비로운 거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항상 이 대단한 걸로 나의 어떤 정성을 신께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로 보여준다는 건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신성을 내가 독점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도 단위세문경 좋은 예지 않습니까? 0.2mm, 3mm짜리 그 선이 몇만 개가 하나의 거울에 있는데 그 전부 그 거울의 뒷면이에요. 남들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기술은 나만 갖고 있고 그 기술만 가진 자는 독점한다. 신의 뜻을. 아마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이집트도 결국은 뭔가 남들을 압도하는 것은 희소성이고 희소성은 기술로 집약된다. 근데 그 우리나라 박혁거세 신화도 그렇고 신화들 중에 알에서 그런 거랑 관계 있지 근데 않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곳 이제 라스블라스 이거 이제 디키스 문화라고 하는 코스타리카의 유적인데 가볍게 살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천체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고 동시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들이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의 거주지로 향하는 길가에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잘 하기 어려운 거, 하지 않는 거. 왜냐면 이게 사실 기념물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요. 쓸데없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려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거를. 예쁜 쓰레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것도 해석해 볼 할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발견입니다. 요즘에 SNS에 북한 전기차 광고가 막 돌아다녔어요. 북한에서 전기차 만들었다고 막 돌아다녔어요. 이게 뭐 진짜야 가짜 뭐 전기를 킬 여력도 안 되는 거라고 막 얘기 들었는데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파르티아 제국 시절에 전지가 발견됐다라는 주장이 지금 그래서 이 사진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모양을 보면 아니 이게 진짜 니켈 전지인가라는 사실 이게 이제 뭐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거긴 하는데 시기나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파르티아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자로서는 안식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냐면 초대 왕 이름이 아르샤크예요. 페르시아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한나라하고 같아요.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딱 거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있는 게 파르티아 제국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보다 좀 더 파르티아 때부터 사산조 이슬람 이전, 그러니까 사산점은 651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까지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원 후 막 10세기가 넘어가도 사실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데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사진 외에는 실물이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고 이라크 침공하면서 바그다드의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바그다드에서 나온 건 아니고 바그다드 인근의 도시에서 발굴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바그다드 가까우니까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렀는데 이게 배터리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강 교수님 고고학자로서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생긴 뭔가 유물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저도 그래서 이게 일단은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맞다고 치면은 배터리 하나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일 것 같은데 철이나 이런 걸 봐서 전 위에다 뭘 꽂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고학의 핵심은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발견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칼도 우리 회칼도 말입니다. 옆에 생선뼈가 나오면 이거는 횟집이 되는 거지만 옆에 사람 인골이 나오면 혹시 이거는 조폭들이 아닐까?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맥락을 다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바그다드 배터리의 실물 유물이 없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 찾을 수가 어디 있는지 전혀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물은 1936년에 발굴이 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맥락에 출토가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 유물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토기들이 한 10점 정도가 그 셀루키아라고 하는 그 사산조 시대 어떤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는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청동 원통이 토기 안에 들어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청동 원통 안에서 약간 식물
효율성 재료로 보이는 무엇인가의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다드 배터리는 지금 실물을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무슨 그 전기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귀중한 어떤 문서, 파피루스 같은 어떤 그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설명이 조금 더 겉에가 톡이에요. 톡입니다. 네, 예, 톡입니다. 톡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스팔트 역청으로 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핵심은 전의 액인데 전의 액은 흔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이거 잠깐 보고 조금 든 생각이 사실 전지를 만든다는 게 원리만 알면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냥 산성용액과 그 안에서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금속을 넣기만 하면 네.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류는 항상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전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냥 철과 구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외부로 어떤 금속 도선을 연결한 어떤 장치가 단자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 항아리와 함께 뭐 하다못해 요만한 꼬마 전구라도 같이 발견됐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있다. 그것만으로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비약 같아요. 철하고 청동 같이 있는 경우는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 부여 있지 않습니까? 부여. 철하고 동을 같이 붙여서 써요. 칼에도 보면 일부러 손잡이는 동으로 하고 이 칼날은 철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동이 더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용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종교적인 의미, 전 사실 이거 보면 드는 생각이 저는 이거였거든요. 뭘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꽂아놓고 그 위에 저는 깃발이나 이런 것을 걸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더 나와야지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도는 아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용어를 알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전기 도금 장치였다 그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기 도금 장치인데 그 근거로 이쪽 주변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기 도금했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이거를 그냥 종교 의례에서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라스터교 혹시 뭐 그쪽에서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죠. 뭐 실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전 사실은 조금 이게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762년에 만든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파르티아 제국이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아주 넓게 잡아봤자 기원 7세기인데 8세기에 이름을 붙인다는 게 바그다드 주변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건 그러네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 보기에는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파르티아 전지라고 붙였으면 좀 네. 이해하겠지만. 네.